해가 뉘엿뉘엿 지는 강변을 따라 걷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제 옆에 묵묵히 발걸음을 맞추던 그의 손이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제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줄 줄은 상상도 못했죠.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제 삶은 오직 자식들에게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린 샘물 같다고 생각했지요. 그런 제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된 곳은 다름 아닌 동네 문화센터였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그림을 배우러 다니던 곳이었죠. 옆자리에는 늘 인자한 미소를 지닌 민호 씨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그림을 좋아하는 동년배 아저씨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그림을 칭찬하고 물감 색깔을 추천해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뻔하지 않은 데이트 장소의 시작이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고사리 같은 그림을 그리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잊었던 설렘을 느꼈습니다. 파스텔 톤의 그림들처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서서히 물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민우 씨가 제게 차 한 잔을 제안했고 우리는 문화센터 앞 작은 북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재즈를 좋아하고 저는 옛 가요를 즐겨 듣는다는 사소한 사실부터 서로의 지난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몰랐습니다. 그와의 대화 속에서 저는 제가 잊고 지냈던 저 자신의 모습, 여자로서의 욕망과 열정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 사랑은 조용히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죠.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은 제 아이들에게는 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큰아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 사람 경제력은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민수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함께 저를 향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도 걱정 어린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저희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면 말씀하세요. 저희는 엄마가 행복하면 되지만 급하게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반응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뭐가 그리 큰 죄라고 이리도 몰아붙이는 걸까요? 저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오해와 의심은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들이 걱정하는 건 아마도 남편이 물려준 유산 때문일 겁니다. 민우 씨가 가진 것은 오직 따뜻한 마음과 소박한 연금뿐이라는 것을 리 없는 아이들은 재산 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의 태도에서는 분명한 불신의 벽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정말 재산을 탐하는 사람 때문에 제2의 인생을 망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친구 정숙에게도 민우 씨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정숙은 50년 지기 친구였지만 그녀의 말 속에서는 미묘한 질투와 함께 저를 향한 걱정인지 비난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야, 너 그러다 후회한다. 나이 들면 외로운 게 당연하지 왜 사서 고생이야. 정숙은 제가 누리는 사소한 행복마저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따가운 시선은 제가 감추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열정적인 감정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도 이렇게 불신과 미움이 싹틀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제 마음 한편에는 먼저 간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해로한 그를 쉽게 잊을 수 있을 리 만무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도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배신일까요? 아니면 남아있는 저의 인생을 위한 지고지순한 용기일까요? 저는 그이와 손을 잡고 걷는 동안에도 수많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민호 씨는 제가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면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더욱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포용력에 저는 다시 한번 그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제법 길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앞날처럼 말이죠. 저는 앞으로 제가 겪어야 할 갈등과 오해 속에서도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함께 기묘한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강변에서의 평온했던 저녁도 잠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현실의 냉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아이들은 며칠째 제 연락을 피하더니 큰아들 민수가 불쑥 찾아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만난 엄마에 대한 반가움보다는 차가운 신경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저희에게 정말 실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빨리 다른 남자를 들이실 줄은 몰랐어요. 민수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파렴치한이라도 되는 양 저를 몰아세웠죠. 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저희 어머니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민수는 재산 이야기를 꺼내며 그의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사랑보다는 돈에 더 가치를 두는 그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민호 씨를 만난 것이 그저 돈 때문일 것이라는 뿌리 깊은 불신이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그저 유산을 탐하는 노년의 연약한 여성으로 보였나 봅니다. 저는 겨우 입을 뗐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만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엄마에게도 엄마의 삶이 있단다. 하지만 민수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에만 몰두하며 제가 민호 씨에게 속아 넘어가 재산을 탕진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저의 행복은 그들에게 불안감과 미움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0년 지기 친구 정숙마저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 분위기 좋은 와인바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민호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죠. 제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거라 믿었던 정숙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넌 참 팔자도 좋다. 혼자 된 몸으로 10년이나 더 살면서 늙음하게 또 남자를 만나. 넌 욕심도 많다, 야. 정숙의 비아냥거림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제가 누리는 새로운 사랑이 배신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 자신의 외로움이 투영된 질투였을까요? 그녀는 예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저에게 위로를 건네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변해버린 친구의 모습에 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제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가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 나이 들어 철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듯 했습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친구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칼날을 세우는 것에 저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판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반대와 친구의 비난 속에서 제가 홀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당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그의 한마디는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라면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조금은 색다른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갈매기 소리가 우리를 감싸는 그곳은 낭만이 가득한 곳이었죠. 해변을 따라 손을 잡고 걷는 동안 저는 그와의 사랑이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 씨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과 용기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도록 저를 독려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작은 화실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모습을 그려주기도 했죠.
캠퍼스 위에 그려진 민호 씨의 환한 미소는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의 눈을 보면서 저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선택했습니다. 저의 행복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죠. 이 사랑은 단순히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문득 10년 전 남편이 제 곁을 떠났을 때의 공허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죠. 사랑이라는 감정은 영원히 저에게서 멀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민호 씨의 품에서 다시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날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또 다른 깊고 고요하며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죠. 제 아이들이 저를 이해해 주지 못하더라도, 친구가 저를 비난하더라도 저는 이 사랑을 지켜낼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 속에서 불신이 생기고 미움이 싹트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것을 이해와 포용으로 이겨낼 힘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제가 걸어가야 할 두 번째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길의 끝에서 저를 둘러싼 오해와 불신도 녹아내릴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말이죠. 세상의 시선이 아닌 제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지금의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길 위에서 저는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민호 씨와 제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과 친구들의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도 우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죠. 우리는 뻔하지 않은 데이트 장소를 찾아다니며 소박한 행복을 쌓아갔습니다. 조용한 박물관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기도 하고 오래된 고서점에서 먼지 앉은 책들을 뒤적이며 추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민호 씨가 최근 부쩍 기력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활기 넘치던 미소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고 깊어진 눈가의 주름은 그의 감추고 싶은 고통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함께 걷던 산책길에서 그는 저에게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사실 제가 잊어버리는 것이 많아졌어요. 가끔은 당신과의 약속도 깜빡하곤 합니다. 민호 씨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라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치매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저는 혼자 병원을 찾아 민호 씨의 증상에 대해 상담했고 초기 치매 진단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민호 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죠. 우리는 함께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아픔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민호 씨는 자신보다 더 힘든 어르신들을 보며 자신의 아픔을 잊고 미소 짓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에게서 더 큰 사랑과 용기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봉사활동은 외롭고 소외된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치유의 시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사실은 아이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민호 씨의 건강 문제를 알면서도 그와의 관계를 이어가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큰아들 민수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제 하다 치매 걸린 사람을 돌보려고 하세요.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민수의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민수와 수지는 각자의 삶에 바빴고 제 외로움을 알면서도 쉽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와서 저에게 부모의 도리를 운운하며 민호 씨와의 관계를 반대하는 것에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의 행복보다는 그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제가 머물러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수진이도 민우 씨가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저의 결정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현실적인 문제만 보일 뿐 제가 느끼는 사랑과 연대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듯했습니다. 딸의 차가운 태도에 저는 제가 느꼈던 열정이 그들에게는 한낱 철없는 행동으로 비칠 뿐이라는 사실에 더욱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 정숙은 제가 치매에 걸린 민우 씨를 돌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야, 너 정말 제대로 미쳤구나. 내 젊음을 다 바쳐가며 시어머니 간병했잖아. 이제는 남의 남자 뒷바라지까지 하겠다는 거야? 그녀의 말은 제가 과거 시어머니 간병으로 힘들었던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의 희생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의 입에서 그런 비난이 나오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새롭게 찾은 삶의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는 정숙의 불신과 미움이 저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가장 큰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의 아들 준호 씨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지만 제가 민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민우 씨의 병명을 알고서도 곁을 지키려는 것을 보고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짧은 생각만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 씨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를 통해 진정한 가족이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포용, 이해가 있다면 어떤 형태든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준호 씨와 함께 매일 저녁 산책을 하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 함께 먹으며 작은 행복을 만들어 갔습니다. 저는 준호 씨를 통해 민우 씨의 아픔과 과거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우 씨도 젊은 시절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의 사랑은 이렇듯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나누며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민우 씨의 손을 잡고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저를 향한 그의 미소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그림에 대한 칭찬을 잊지 않았고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치매라는 무서운 병마 앞에서도 우리의 사랑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죠. 저는 아이들과 친구들의 오해와 불신이 언젠가는 이해와 포용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우 씨와의 이 고통스러운 여정 속에서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제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민우 씨의 치매는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가끔은 제 이름을 잊기도 하고 방금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맑은 눈빛이 좋아서 시작한 도자기 공예였습니다. 조용한 작업실에서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며 우리는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민우 씨가 흙덩이를 만지다 제가 건넨 흙을 다른 곳에 두는 바람에 찾느라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도 있었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흙냄새 가득한 공간에서 흙과 물을 섞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리만의 뻔하지 않은 로맨틱 플레이스였습니다. 서로의 손에 묻은 흙을 닦아주며 우리는 말없이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친구들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우 씨의 증상이 알려지자 그들의 비난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더 이상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제가 민우 씨를 돌보는 행위를 그저 무모한 희생이나 어리석은 결정으로만 여기는 듯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멀쩡한 당신 인생을 버리려고 하세요? 정신병원에나 넣을 사람을 붙잡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민수의 거친 말에 제 가슴은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택한 길이 그들에게는 고작 정신병자 수발로 치부되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딸 수진이도 걱정하는 척 저를 압박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셔도 그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그들의 말 속에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외롭고 불행하게 될 것이라는 단정적인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누리던 작은 행복과 열정마저도 제약시되는 것 같아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친구 정숙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민우 씨의 병을 알면서도 그 곁을 지키려는 것을 알게 된 후 저를 향한 미움과 질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다른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왜곡해서 퍼뜨렸고 저는 결국 공동체 안에서 왕따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배신당했다는 아픔도 컸지만 무엇보다 50년 우정의 허무함에 저는 밤마다 홀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제가 다시 사랑을 찾고 행복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저의 행복이 그녀의 불행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작은 미술 전시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시니어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그림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저에게 자신이 예전에 즐겨 불렀던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그림 속 풍경을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진정한 데이트가 화려한 장소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교감하는 순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전시의 한편에 놓인 피아노를 발견한 민우 씨가 더듬더듬 연주하는 오래된 동요는 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희미해진 기억 속에서도 저와 공유하는 감정의 조각들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민우 씨의 아들 준호 씨는 우리의 관계에서 유일한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민우 씨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찾아가 민우 씨가 젊은 시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그의 마지막 여정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항상 강하고 외로워 보이셨죠. 그런데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발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준호 씨의 진심 어린 설득은 아이들에게 작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딸 수지는 처음으로 제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수는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내 남은 생애를 무엇으로 채울지는 나의 선택이다. 너희들의 걱정도 이해하지만 내 사랑과 열정까지 가로막을 수는 없다. 저는 더 이상 아이들의 허락이나 정숙의 인정을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잣대로 평가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우 씨와의 관계를 통해 저는 진정한 용기와 자존감을 얻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듬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민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가 어릴 적 친구들과 비를 맞으며 뛰놀던 추억 그리고 먼저 떠난 아내와의 소박한 데이트 이야기까지 희미해져가는 기억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그의 이야기들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그 이야기를 밤새도록 들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그의 기억이 저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민우 씨의 손을 잡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는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사라져도 나의 사랑은 영원히 당신을 기억할 것이라고. 우리의 사랑은 100마를 넘어 시간과 기억마저 초월하는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에서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의 기억은 이제 흙을 빚던 우리의 손길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그의 과거가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모래성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 이름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문화센터의 풍경도 그의 기억 속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은 그의 온기만은 여전했습니다. 그의 텅 빈 눈빛 속에서도 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은 잊혀지지 않은 듯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새겨진 그와의 추억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갔던 동해, 바닷가의 파도 소리, 함께 미술관에서 나누었던 소곤거리는 대화, 그리고 흙 작업실에서 서로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던 따스한 손길.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제가 그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눈을 맞추고 어제 일어났던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따스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창밖의 햇살을 맞고 정성껏 차린 아침 식사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특별한 로맨틱 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소박한 일상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본질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제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전화조차 받지 않았죠. 수진이는 가끔 연락해 오긴 했지만 민호 씨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민호 씨의 병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하는 것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노후 자금에 영향을 줄까 하는 걱정과 제가 노년의 로맨스에 눈이 멀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하는 불신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요양원에서 만난 봉사 동료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숙이 다른 친구들에게 제가 민호 씨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제가 힘들 때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위로해 주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제가 새로 찾은 행복을 파괴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과거 사기 사건으로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도 그녀는 저를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제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에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질투와 미움은 저의 사랑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겠지요. 그럼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를 돌보는 것은 저에게 삶의 의미이자 활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감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때때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가끔씩 불현듯 돌아오는 짧은 기억의 조각들은 우리를 웃고 울게 했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소중히 모아 우리만의 이야기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제가 민호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적었습니다. 당신을 기억하는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우리의 작은 도자기 작품들은 요양원의 바자회에 내놓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민호 씨는 자신의 작품을 사람들이 칭찬하자 희미한 미소와 함께 내가 이걸 만들었어? 하고 제게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그럼요, 우리가 함께 만들었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작품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이겨낸 시간, 서로에게 보낸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담은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작품의 수익금 전액을 요양원에 기부하며 작은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민호 씨의 아들 준호 씨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깊은 이해를 표했습니다. 그는 가끔씩 저희 집에 들러 민호 씨와 옛 추억을 나누며 아버지의 기억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노력은 민호 씨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 씨는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에는 어머니를 오해했습니다.
돈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만나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진심으로 돌봐주시는 것을 보니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준호 씨의 눈물 어린 고백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가족 간의 불신이 이해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민수와 수진이를 찾아가 다시 한번 저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준호 씨는 민우 씨가 평생 모아두었던 작은 재산과 보험금을 공개하며 제가 그의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불신의 벽을 조금이나마 허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제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가끔 제게 안부 전화를 걸어오는 등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정숙은 여전히 저를 미워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제가 짊어져야 할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젊은 날이 뜨거운 열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미해져가는 기억 속에서도 변치 않는 온기였고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굳건한 믿음이었으며 아픔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용기였습니다. 민우 씨의 치매는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가장 성숙하고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제 옆에 잠든 민우 씨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처럼 뻔하지 않은 로맨스를 넘어 인생의 모든 풍파를 함께 이겨내는 숭고한 여정이었다고. 그리고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